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행정 얘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행정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했는데, 오늘은 좀 더 학술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자 이제 녹화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수업을 이제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뭐 아이 컨택을 하면서 행정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물어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복기해 보면 정부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 내에서 누가 일을 하냐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과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게 되면 공직, 즉 정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공무원을 꿈꾸게 되고요.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정부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뭐냐, 뭐 설명을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한전, 가스공사 이런 데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선배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 행정학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배울 학자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이제 행정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보면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부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이제 어떻게 대응했냐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각 나라의 그 국민들의 행복의 차이, 삶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 아직 이제 뭐 최종 평가를 하긴 이르지만 옆나라 일본과 지금 한국을 비교해 보십시오.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의 대처가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지금 이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뭐 질문을 드리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존 로크라는 학자를 알고 계시나요? 로크. 저도 이제 항상 수업 들어가기 그냥 찾아봅니다. 로크가 누군가. 다시 한번 복귀하고 이제 그래서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저기 삼권 분립 아냐고. 삼권 분립은 다 알 겁니다. 근데 삼권 분립 얘기하기 이전에 존 로크라는 영국의 학자, 뭐 정치학자라고 불러도 좋고 뭐 철학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행정을 먼저 정치학자나 뭐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얘기하는지는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존 로크가 이권 분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권 분립은 뭐고 삼권 분립? 삼권 분립은 이제 프랑스의 사상가죠. 몽테스큐에가 얘기해요. 이제 삼권 분립은 아실 겁니다. 이건 뭐 입법, 사법, 행정이죠. 예, 그렇죠. 입법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입법은 어디 있죠? 뭐 속된 말로 욕을 많이 먹어서 굉장히 장수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여의도에 계시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주로 이제 국가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시는 곳, 입법부죠. 사법은 어디입니까? 사법. 주로 이제 법원으로 대변이 됩니다. 뭐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으로 상징이 되는 곳이 사법부고요. 그리고 행정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곳, 청와대, 뭐 정부의 주요 부처, 그 다음에 지방정부, 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청,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제 곳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 정부기관, 대구대학교는 경산시에 있습니다. 경산시청 이런 것들이죠. 행정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좁은 의미의 뭐 정부, 넓은 의미의 정부 할 때 사실 넓은 의미의 정부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포함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로크는 이제 이권 분립을 지칭했어요. 이권 분립. 여기서는 이제 뭐가 빠질까요? 여기서는 행정과 입법을 같은 걸로 보고요. 그래서 행정사법을 만으로 두 개를 분류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행정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과거의 정의, 삼권 분립, 이권 분립 이런 정의가 지금의 시대에도 유효한 정의일까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행정의 범위가 굉장히 커졌어요. 정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넓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혹시 국회의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300명이죠. 지역구 253, 그 다음에 비례대표 47명입니다. 요번에 이제 굉장히 특이한 이제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인해 과거와 다른 특이하다고 얘기하면 그렇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얘기는 추후에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합쳐서 이제 300명, 300분입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법을 주로 만드는 곳이 입법부예요. 그리고 원래 고전적 의미의 행정은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입니다. 근데 자,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규모 차이를 볼까요? 입법부 좋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플러스 보좌관이 부른다고 칩시다. 관련 직원들. 그럼 입법부의 규모 얼마나 될까요? 공식적으로 대개 국회의원 한 분에 이제 공식적으로 보좌관이 뭐 많게는 9명까지 붙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 입법부의 규모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북치고 장구쳐도 저도 규모 잘 모르지만 10,000명이나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근데 행정부 공무원 수 보십시오.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행정부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아까 고전적인 행정의 의미 얘기할 때 정부가 하는 일이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근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러면 법은 누가 만드냐? 입법부가 만듭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래서 입법부가 두뇌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이 손발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손발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현대 행정에서는요. 정부가 법도 만들어요. 네, 조례, 규칙, 뭐 대통령령, 총리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듭니다. 근데 주요한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일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들은 행정부에서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뭡니까? 국회에서 만들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 최근에 이제 공부하시느라 많이 못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렇게 정치 분야에 관심이 없어서 못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되게 신기한 선거법 제도가 이제 개정이 돼서 여러분도 투표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투표용지 보신 분들 아직 굉장히 길었죠. 비례대표 투표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거 선거법 개정됐거든요. 아까 제가 행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법을 행정부가 바꿨나요? 아니죠. 이 선거법은 그 공익이나 국민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시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국회에서 바꿨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바꾸지 않고서는 선거 제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처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바꿀 때 정부가 그냥 정부가 쉽게 뭐 대통령령 혹은 국무총리령 뭐 이런 거를 개정해서 바꿨나요? 아닙니다.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찬반 했죠. 법률을 가안을 만들고 이거에 대해 찬성 동의 일정 부분 이제 정족수가 요건이 충족되고 해서 이제 굉장히 진통을 겪으면서 통과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국민의 일신상에 혹은 공공의 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국회가 이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행정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가 집행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기능까지 다 해요. 자, 그러면 행정을 교과서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뭐 교과서들을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개강을 하면 이제 교과서를 뭘 봐라 추천을 할 겁니다. 교과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한 권 정도는 사라고 추천을 드려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과목도 강의를 하는데 다른 과목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과서 사라 마라 얘기를 잘 안 해요. 이제 근데
행정학 원론 관련 교과서는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2, 3, 4학년 올라가면서 배우게 될 주요 과목들의 내용들이 압축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 권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책들이 뭐 이렇게 연구실에 있는데 가장 교과서를 본다고 한다면 가장 자주 찾아보는 게 행정학 원론책이에요. 다양한 분야가 들어있고 어딜 자주 보냐면 사실은 저는 뒤에 색인을 많이 봅니다. 용어 찾아보고 쉽게 개념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여러 분야의 행정 분야들이 있지만 그 분야의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속속들이 이제 압축해서 들어가 있는 게 행정학 원론 교과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뭐 책들을 보여드리고 가급적이면 한 권을 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집에 굴러다니는 책들이 있다. 뭐 반드시 새 거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 나는 정의 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사는 거 아깝다. 그 돈으로 데이트하고 술 마시고 다른 데 쓸 거다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얘기는 추후에 다시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들마다 행정에 대한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의예요.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는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인간 노력의 한 형태. 이거는 근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제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행정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성을 기반으로 단체적으로 하는 행위죠. 네. 정부도 그렇게 하겠죠. 정부에서 혼자 의사결정을 하고 혼자 행동합니까? 아닙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합리성이겠죠.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비용도 덜 들고 어떻게 하는 게 국민의 행복에 가장 기여할 를 것이며 이런 것들 고려할 거고요. 그리고 협동행위를 하겠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코로나를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계속 코로나 얘기를 듣는데 이거 정부의 뭐 단독으로 정부의 뭐 대통령 혼자 의사결정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 공직자들, 다양한 분야의 공직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협동적 인간 노력이라는 한 예, 중요한 예 말씀드려 볼까요?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외국에서 예를 들어 이제 감염자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거를 그러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보건행정의 문제라고만 보고 보건행정의 문제라고만 보고 이거를 그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이런 전문가들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봉쇄하자고 하겠죠. 근데 국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국민들은. 네.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해봐도 대한민국 수출을 먹고 삽니다.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는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지금 11대 경제대국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동력? 수출, 수입, 교역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막아버리자? 이거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한쪽 분야의 사람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쉬이 봉쇄를 못했죠.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그다음 보건의료 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 산업 전문가, 뭐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합리적인 판단. 협동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국익에, 그 다음에 공익에, 그 다음에 근데 전제는 국민의 건강을 최대한 지키면서 이런 전제가 깔려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게 행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좁은 의미로 행정은 뭘까요? 경제에도 똑같이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의 노력행위라고 경제에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에서는 좀 더 개인적인 요소가 강화될 수 있겠지만 협의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개념 얘기할 때 정부가 하는 일이고 정부에서 주로 일하는 건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행정은 정부의 조직 그리고 관료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속해 있는 조직 모습입니다. 피라미드 모형 생각하시면 돼요. 및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행정이에요. 이게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행정이 뭐냐 했을 때 정부가 하는 일 하면 좁은 의미의 행정을 말씀드린 거고 이게 실제로 행정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행정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갈까요? 혹시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다큐멘터리 좀 관심이 좀 있고 뭐 이렇게 뉴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거버넌스란 말, 뭐 이제 구닥다리예요. 거버넌스란 말도 구닥다리예요. 예, 구닥다리인데 수업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사전을 찾아보라고 거버넌스, 거버넌트 뭡니까? 뭐 이제 물어보면 학생분들께 정부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정부란 말도 맞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통치란 말을 듣고 싶습니다. 통치고요. 거버넌스는 굳이 번역하면 뭐 거버넌스라고 그냥 쓰기도 하지만 협치입니다. 통치의 개념은 뭘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통치는 상하 관계의 느낌이 강합니다. 즉 공무원과 국민의 관계를 즉 바라볼 때 공무원이 상이고 국민을 하로 보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냥 국민은 받았으면 돼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개념이에요. 통치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이제 좀 더 가깝게 사시면 뭐 군사정권 이전까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이럴 때는 통치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행정이 통치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잘 뭐냐? 협치예요. 협치.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즉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다 좋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공무원들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묻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묻죠. 그리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입니다. 즉 예전에는 그냥 통치의 시대 때는 공공성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땠냐, 공익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공무원들은 선한 사람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들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제공만 하기만 하면 공익이 구현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이미 아실 거 아닙니까? 부패한 공무원들 설정해 보십시오. 잘못된 정치권을 국민이 피해보는 경우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냐면 어떠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책을 할 때, 행정을 할 때 의견을 받아들이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자. 들어보고 경청하고 소통해서 좀 더 공공의 이익이 되는 정책, 사업, 행정을 하자는 게 협치예요. 거버넌스입니다. 즉 그래서 이제 행정을 되게 넓게 보면 이제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구분이 실제로 되긴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과 이제 경영의 차이, 뭐 시장의 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이점은 그겁니다.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은 공공의 이익, 공익을 추구하고 그다음 시장, 경제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사익,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경제는 사익을 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왜 사람들이 활동합니까? 돈 벌려고 하죠. 근데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정부라는 조직. 기업은 돈 벌려고 존재하지만 정부는 돈 벌려고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 차이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넓은 개념으로 행정의 영역을 얘기할 때 이제 민간 부분까지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은 일정 부분 구분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제 지루한 얘기, 행정학 얘기를 해보죠. 이제 행정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행정학에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 네, 아빠라고 하면 뭐 그냥 아버지. 뭐 드와이트 왈도라는 학자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국내 연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분 직계 제자가 계셨는데 자랑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왈도라는 분, 왈도 제자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행정학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뭐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 칠판에도 쓰고 뭐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Public Administration입니다. 이거를 근데 행정도 Public Administration이고요. 행정학도 Public Administration이에요. 참 용어가 미개합니다. 영어는. 그죠? 미개해요.
우리는 구분되잖아요. 행정, 행정학. 딱 영어로 구분. 한글이 우수한 것 같아요. 뭐 미국 애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헷갈리는 거고, 공무원들도 헷갈리고, 국민들도 헷갈려요. 이거 이때 얘기하는 게 행정이에요, 행정학이에요, 행정이에요, 행정학이 막 헷갈려. 우리는 구분되잖아요. 행정학, 행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왈도란 학자가. 대문자로 PA를 쓰게 되면 실제 행정, 정부가 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소문자로 PA를 쓰게 되면 행정학을 의미해요. 네, 이거부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두 개 구분. 자꾸 궁금했어요. 왜 대문자 소문자 쓰지? 물어봤거든요. 안 되는 영어로 이제 짧게 물어봤죠. 이거 왜 자꾸 막 쓰냐? 문장 앞에 영어 문장 앞에 들어갈 때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P를 소문자로 쓰는 거야.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첫 문장의 첫 부분은 대문자로 쓰게 돼 있잖아요. 왜 그렇지? 물어봤어요. 근데 예, 그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행정학을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편하게 설명할 때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연구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좀 더 넓게 얘기해서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연구하면서 도와주는 게 행정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학은 뭐냐?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학문 분과예요.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용어. 행정 현상은 나중에 얘기하고, 사회과학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소셜 사이언스입니다. 소셜 사이언스가 뭐가 있을까요? 반대말, 대척점에 있는 반대말 하기는 그렇고, 저쪽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자연과학이 있겠죠. 내추럴 사이언스. 일반적으로 사이언스 하는 게 내추럴 사이언스 의미예요. 그쪽은 그쪽대로 얘기하고, 그냥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의 한 분과라고 그랬는데, 학문 분과. 그러면 사회과학, 행정학 말고 뭐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학생분들하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행정학 원론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1학년들이지만, 아니면 고등학교 4학년 분들이시죠?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예,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이나, 뭐 이렇게 전과에서 오신 분도 있고, 행정학에 관심 있어 오신 타전공대도 있는데, 이분들 이제 전공들 물어보면 나오거든요. 사회과학 분과. 그리고 행정대학의 다른 과도 생각해보세요. 경찰행정도 있고, 부동산 지적학과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경제, 경영, 심리, 사회, 정치, 이런 게 정치학, 이런 것들이 다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대구대학은 행정대학 안에 행정학과가 있지만, 다른 대학 보면 사회과학대학 안에 행정학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대학은 정경대학 안에 행정학과가 있기도 하고요. 뭐 여러 종류로 있습니다. 어쨌든 네, 법학도 대표적인 사회과학이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문적으로 행정학을 얘기해보면, 행정 현상을 연구하는, 뭐 사회 현상까지 넓게 봐도 좋습니다.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학문 분과. 근데 이제 동어반복이 되기 때문에 행정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학문 분과가 행정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주요 특징,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행정 현상에 관한 지식, 가치, 기술 등을 연구하는 게 행정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드러나지만 행정학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공공성입니다. 공익, 퍼블릭 인터레스트 혹은 퍼블릭 리스예요. 뭐 사실은 둘 간에 엄밀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의 가치 할 때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행정의 주요 목적? 네. 뭘까요? 행정학의 주요 목적은 뭘까요? 행정의 주요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정부, 특히 행정학의 주요 목적, 행정학에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행정학, 학문으로서 행정학입니다. 가치, 학문으로서 행정학.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연구하는데 왜 연구해? 자,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에게 잘 봉사할 수 있는, 국민에게 이익되는 정부를, 국민을 위해 잘 일할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학이 도와주는 거예요. 네. 즉, 다시 얘기하면 좋은 정부는 뭐냐? 여러분들이나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정부가 좋은 정부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일본과 비교합니다.
일본 국민들과 우리 국민은 지금 현재 삶의 질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행복감이 높고 삶의 질이 높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게 어디서 나오냐? 정부가 일을 잘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좋은 정부가 우리의 삶의 질에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좋은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학이 필요합니다. 저도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을 하는 것 학문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기여하는 것 많은 저도 이제 용역 프로젝트를 합니다. 공공 문제 해결이에요. 최근에 제가 한 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이제 공약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잘 만들 수 있을까? 발전 방안, 뭐 이렇게 설립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어요.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참여한 부분은 이제 이 기념관을 만드는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부에 어떠한 부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공공 문제잖아요.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대구대학에 오기 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 이제 맡깁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 좀 주세요. 그러면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이제 부탁한 일,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국회도 가보고 참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뭐 이런 거, 추후의 에피소드 얘기는 뭐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것들, 즉, 공공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혹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행정학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에, 굉장히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공공 업무, 정부 업무죠. 업무를 담당할 인력들에 대한 교육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네. 목적이 행정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공공인력, 그러니까 공무원들 능력 배양을 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행정학 분야가 뭐냐면 인사행정 혹은 인력관리 분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아마 뭐 인사행정론을 이제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저는 담당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목적이 뭐냐면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한 기초 소양, 기초 능력에 대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공무원이 된 이후 공직에서 일하면서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요 분야가 뭐냐면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 보상을 하는 방법, 처벌을 하는 방법, 그 안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 훈련하는 방법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인사행정 안에. 예. 그래서 이제 행정학의 목적, 정부의 일을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행정학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후에 더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